너무 늦게 늘었네. 하여튼 다시. 자, 여기 지금 일반항을요. 홀수의 합을 바로 일반항으로 잡았어요.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뭐 실제로 계산해봐도 1, 4, 9 나가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n제곱으로 바로 처리했는데요. 이 홀수들은 끝났고 짝수들의 합을 일반항을 좀 잡아줘야 돼. 그게 시그마 2k잖아요. 그쵸? 그게 n의 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n의 n 플러스 1을 일반항으로 해서 n은 1부터 다시 5까지 짝수들의 합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좀 이해되니? 이게 그 n제는 앞에서도 풀어 써져 있는 애들 합 구할 때 2번 해야 된다 그랬잖아. 합을 일단 간단하게 하고 그거를 다시 시그마를 해야 된다. 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이 1부터 10까지 합이 되겠죠. 짝수번째 5개, 홀수번 5개 이렇게. 그럼 이제 11부터는 어떻게 가냐? 지금 짝수번째, 그러니까 n이 10일 때는 짝수번째니까 2, 4, 6, 8, 10 해가지고 10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합 다음에 11일 때는 이제 1, 3, 5, 7, 9 해가지고 어디까지? 9개까지? 요렇게 애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n이 12일 때는 똑같이 2, 4, 6, 8 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홀수의 합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 그래서 25. 얘는 25일 거고. 얘는 25일 거고. 25이겠지, 이렇게. 25. 얘도 25인가요? 저 맞나? 15까지 맞나? 아니요, 14까지. 오케이. 그래서 14까지만 가는 거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니까, 2K니까 n의 n 플러스 1. 맞죠? 그래서 30개네, 30개. 이거는 뭐, 계산해보세요. 아니면 손가락을 세보세요. 그럼 됩니다. 네. 빨리 세던가 해야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계산해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규칙성을 반짝반짝 하는 거, 네. 이해하시고, 체계적으로 좀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산수로 계산해도 돼.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시그마나 일반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체계적인 풀이들을요, 좀 보면서 좀 적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해설을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네. 그 다음에 27번하고 28번은 앞에 문제랑 다 유사한 문제죠. 완전 유사한 문제라 숫자만 바뀐 거라서요. 따로 설명은, 네, 또 하진 않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29번. 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혹시 앞에 뭐 질문 있나요? 물어봐도 돼. 29번 하기 전에. 뭐 어떤 거. 기회 있을 때 물어봐. 네? 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지금 이차함수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m부터 a10까지가 더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4가 있고 10이 있고 얘 가운데가 7이다. 그래, 당연한 거고. 그런데 fn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sn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이 am부터 해가지고 a10까지가 양수란 말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요. sn이니까 이게 s의 10에서 s의 n-를 빼는 거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f의 10에서 f의 n-를 빼가지고 0보다 크다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얘는 0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 f10보다 fn-가 작은 거 찾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뭐인 거? 최소값. 여기죠, 여기. 제일 그 다음 거, 작은 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얘보다 y값이 작은, 그쵸? 몇입니까? 5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1, 그죠? n-1 얼마다? 5다. 따라서 p인가 p? 네, p는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또 뭐래요? 다시 m부터 s10까지 값이 이번에는 최대네, 최대? 아니, 그러면 똑같이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f의 n-1이 최대가 되는 거 찾는 거 아닌가? 지금 f10은 어차피 0 아니야, 0? 응?
얘가 최대가 찾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은 f의 n-1이 최소가 되는 거 찾는 거랑 같잖아요. 네.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찾으래요? 이거 찾으래. 이거. 예. 그지? 이거 찾으래. 따라서 Q인가요? Q? 맞나요? 그래서 Q는 n-1은 7이니까 Q는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SN 우리가 2차 식골 등차수열의 합 이런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이 빼래요. 둘이 빼래. 그럼 빼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D가 나오겠죠, D. 왜 D가 나오죠,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2차 함수는 어떤 꼴에 대한 얘기더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아닌가? 그래서 A 6에서 A 8을 빼면은 마이너스 2D가 남겠죠? 걔가 바로 마이너스 4다 라는 얘기고 따라서 D가 2다. 이렇게 주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D 찾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F11 값을 구하래요. F11이라는 건 뭐 공차가 2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뭐로 잡아야 돼? n제곱 앞에가 뭐야? 2분의 d잖아요. 그쵸? 그래서 n-4랑 n-10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서 대입하면 답이겠죠. 네. 이렇게 이차 함수를 이용하고 최고차항 계수는 어떻게 확인했다고? 2분의 d로 확인했다. 등차 수열의 합골. 네. 이렇게 해서 21번 풀 수 있습니다. 또 뭐 볼까? 16번 좋아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좌표를 구하세요. 네, 좌표를 구하세요. 아니,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좌표 구하세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아. xn제곱에 아니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이거는 아닌가? 솔직히 나 안 해봤어. 왜? 안 해봤어. 왜? 좌표 구하라니까 구하면 되겠지 하고 안 해보긴 했는데. 알았어, 해볼게. 승우를 왜 해봐야지. 자, 이거고요. 그래서 좌표를 구해서 뭔가를 하세요. 네. 하면 되지. 근데 이거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굴러가는 애들에 대해서 60도 각도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n이잖아요. 그럼 60도 각도니까 얘는 2분의 루트 n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n 아닌가? 이렇게 그냥 60도 각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n, 2분의 루트 3n 아니야? 맞지?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이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냥 대칭 형태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까지 찾는 건가 근데? 아닌데? 이거 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 아니잖아. 얘 아닌데? 얘는 필요 없어. 됐네. 이거 찾았네. 그 다음 뭐해? x좌표만 찾으면 돼. 네, 그래서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아니야? 유리화하면 되는데? 그렇지? 루트 k 플러스 2분의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시그마 유리화해서 뭐 남아? 앞에 거 남고 끝에 거 남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빼면은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요거 빼는 거니까 2의 루트 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지? 마이너스 1 플러스 9 남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81까지 남으니까 이렇게. 앞에 거 남으면 끝에 거 남고 이렇게 좀 패턴이 좀 빨라지죠? 네 오케이 15번도 모르겠어? 이것도 안 해봤는데 이거 그 접선의 기울기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제곱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좀 어려운 말인가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뭐 하라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좀 그 문제에서요 시키는 대로 뭐 해야죠 뭐. 자 그리고 원에 대한 그 기울기는 뭘로 찾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거리로 찾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y는 어떤 x, k, m, 기울기 몰라? 그래, 몰라. m, x 마이너스 2n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0,1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n은 0 m에 깔린 뭐 다른 걸 잡아도 돼요. a 잡아도 되고요. 뭐 알아서 잡으세요. 네.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2mn 얘가 얼마와 똑같다? 1과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양변 제곱해가지고 m 찾아서 제곱을 해서 an을 찾아서 시그마를 하면 된대. 되지. 맞지? 된다는데? 우리 된대.
아 진짜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봐. 괜찮아. 내가 해줄 게 없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텝업 하겠습니다. 네. 남은 거는 다음 질문하시고요. 좀 간단히 풀었을까요? 어렵게 풀었을까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조건이 뭔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자연수구 음해정수란 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힌트들을 명확하게 좀 보고 풀어야 돼. 알겠죠? 자 가조건은 일단 뭐냐면요 그냥 더한 거래요. 시그마 5까지 an 더하기 bn 얘가 27이다. 나 조건은 어떤 거냐면 절대값을 뒤에다 씌웠다. n 1부터 5까지 an 플러스 절대값 bn 걔가 67이다. 그 다음에 다 조건은 똑같이 5개죠. 네, 다행히 똑같이 5개야. 자 bn은 얼마다? 81이다. 일단은 우리가 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볼까요? 일단 an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플러스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뿔뿔뿔 대다가 뿔마로 바뀌는 그러한 포인트가 존재를 하겠죠. 이제 언제 바뀌는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일반항도 모르고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치? 근데 B에는 확실하죠. B에는 확실하지 않나? 왜냐면 처음이 플러스고 공비가 음수니까 뿔마 뿔마 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차피 5개니까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되잖아. 왜냐면 절대값 결정할 때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가와 나를 한번 볼까요? 자, 가와 나를 보면요. A1, A2, A5까지의 합이 있고요. B1, B5까지의 합이 2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A1, A2에 A5 있고요. 그 다음에 B1, 마이너스 B2, 플러스 B3, 마이너스 B4, 플러스 B5가 67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음수는 짝수 번째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아까 위에서 확인했고요. 왜냐면 공비가 음수니까. 그치? 자, 그러면 둘이 우리가 연산을 뭔가를 하겠죠? 그치? 하자. 어떻게? 2배에 B2, B4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40이다. 그래서 B2랑 B4를 더하면 마이너스 20이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을 몰라. 그럼 B에 R에 더하기 P에 R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B에 R 더하기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0인데 우리가 힌트가 처음에 뭐였죠? 자연수와 정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수가 1이 나오면 얘가 20이 나와야 되는데 R이 혹시 얼마니? 대충? 안 되죠? 안 되잖아. 2 나오면 10 나와야 되니까 R이 얼마 나와? 2? 아니 잠깐만 이거 맞아? 맞지? 근데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그쵸? 얘가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 나오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 또 뭐 있지? 마3? 마3 넣으면 얼마니? 아,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안 되나? 뭐도 안 되지? 뭐도 되지? 마이 10 마2도 되잖아. 그래서 R이 마일 때도 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자연수와 정수를 이용해서 일단 두 가지를 일단 찾았어요. 맞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첫 번째는 R이 뭘부터 할까?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간단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Bn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Bn 자체는 첫째 항이 10이고 마 10이고 10이고 마 10이고 10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수열을 말하는 거겠죠? 자, 맞네. 그러면 자,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 거고 자,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혹시 이거 그대로 좀 써먹을 수 있을까? 못 써먹나? 둘이 더하기 빼기 좀 어떻게? 왜냐면 우리 아직 절대값 이거 A는 아직 개입하지 말고 왜냐면 얘가 언제 플러스가 언제 마이너스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개입해버리면 이제 복잡하고요. 일단 최대한 얘로 뽑을 수 있는 걸 좀 한번 이용해보자고. 자, R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니 그냥 A1부터 A5까지 그쵸? 요렇게 이 값을 그냥 찾을 수 있잖아. 왜냐면 이게 더하면 얼마냐 지금? 그냥 10이잖아요. 그럼 쟤네 더하면 얼마야? 그냥 17 나오죠? 그치? 자 근데 봐봐 17 나왔어. 자 이거 한번 연산해볼래? 그럼 어떻게 되죠?
5A 플러스 몇 D야? 몇 D니? 1D, 2D, 4D까지니까 10D죠, 10D. 10D가 17 나오거든. 17? 자, 벌써 지금 좀 찝찝해야 되죠? 왜? 우리가 A 플러스 2D를 5분의 17로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야? 안 되잖아요. 왜? 자연수고 정수잖아. 그럼 분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끝났어 벌써. 안 돼요. 다까지 갈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야지. 두 번째로 R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게 맞는 거네요.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은 뭐다? 첫째 항이 2고, 2, 마 4, 8, 마 16, 그 다음에 32.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 애들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A1부터 구해볼까요? A1, A2 해서 A5까지. 자, 얘네들 계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16 맞나요? 마2 6 22 나오나? 그치? 34 20 빼면 14 22 22 빼면은 5 나오네. 5 나와요. 5. 좋아.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2D가 얼마? 1 나오죠. 1. 자, 1 나옵니다. 1. 그쵸? 몇 번째 항? 바로 세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이 1이 나온대. 자, 이렇게 값이 결정되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적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A1, 2, 3, A1, 2, 3 이렇게 적는 것보다 확실하게 항이 결정이 돼 있으면요. 그냥 등차 수열은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줄었어. 왜냐면 여기서 솔직히 고민이 들어가거든. 그렇잖아. 두 번째부터 음수인지, 세 번째부터 음수인지, 네 번째부터 음수인지, 다섯 번째부터 음수인지를 이거 먼저 결정하고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몇 가지로만 나눠져? 바로 두 가지로만 나눠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대충 잘 찍어가지고 한 네 번째쯤 되겠다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그렇지. 자, 이런 것도 나름 아니 진짜 중요해 얘들아. 아니 중요한 거야. 딱 너희들이 접근했어. 지금 이게 킬러 문제야. 나름 이거 30번 문제인가 29번 문제거든. 응? 이거 수능인가 뭐 같은 평가원에서 냈어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이 뭔가를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컴팩트하게 안 왔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힘들게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지금 당장 마킹하고 지금 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다섯 번째가 음수일 거야, 네 번째가 음수일 거야. 자, 뭐 찍을래? 뭔지 어떤 느낌이야? 네 번째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진짜 그런 거 있다니까. 그런 게 얘들아 수학 감이야 감. 이게 좀 물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네. 만약에 네 번째를 해봤을 때 됐으면요 다섯 번째는 안 해봐도 됩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야, 그지? 근데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몇 번째부터 해? 다섯 번째부터 해봐야겠지? 네, 다섯 번째부터 해봐야겠죠. 다섯 번째부터. 왜? 우리 지금 달을 안 써먹었어. 달을 안 써먹었잖아 지금 저거 안 써먹었거든. 그러면 지금 가나 쓰듯이 똑같이 쓰면 되겠죠? 둘이 똑같은 게 보이니까 우리가 빼버렸잖아. 그럼 얘도 둘이 그냥 빼버리면 얘네들만 차이가 생기겠네? 근데 지금 몇 번째가 음수라고? 다섯 번째가 음수 아닌가? 그러면 무슨 말이야? 뿔 마잖아? 원래가? 그치? 그러면 이 뒤에다가만 우리가 다 이용할 때 마이너스 붙이겠죠? 어때? 맞나요? 그럼 위에서 밑에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뭘까? 나에서 다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지금 어디에만 마이너스가 붙었어? 참고로 A5에만 마이너스 붙인 거야 지금. 그 말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에 A5만 남죠. 절대값 B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4인가요? 그래서 A5가 얼마?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7이라는데 따라서 D는 마이너스 4라는데 아니 잠깐만 얘만 음수 아니었어? 근데 얘도 음수지? 그치? 망했네?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아니 결정했잖아. 이거부터 음수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A4가 음수일 때.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몇에서 몇을 빼? 나에서 다를 뺐더니 이번에는 두 배의 A4와 A5가 남아야죠. 얘가 마이너스 14입니다.
따라서 A4 즉 2A 플러스 아까 여기 몇 D? 3D 그죠? 3D가 얼마? 마이너스 7인 상황이고요. 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저거 마이너스 7 맞아? 2로 나눠서 만들어지나? D가 몇이지? 얘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 아니야? 1 플러스 D가 음수. 잠깐만 2로 나눠서 만들어지나? 되는구나. 자 그래서 자연수 음수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면은 되나? 안 되는데? 그치? 마이너스 몇으로 가야 돼? 3 정도? 마이너스 3하고 1 결정해도 되나요? 자 지금 1 플러스 D가 음수거든요? 응? 얘부터 음수야. 그럼 D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직접 찾아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나오나? 직접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근데 얘 맞죠? 이거 맞잖아. 틀렸다. 2 플러스 3D 그러니까. 뭐라고? 2 플러스 3D.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왜 적어놨어 이걸 왜 적어놓은 거야, 그렇지? 고마워. 자, 그래서 2 플러스 3D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해서 D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A 값은 아까 찾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몇 번째 찾는 거죠, 우리? 몇 번째? 7번째. 자, R이 마이너스 2고 아까 첫째 항 얘는 7번째 바로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7을 구해야 되니까 얘가 A3이거든요? 얘는 A4거든요? 그럼 A7은 2D, 3D니까 1 플러스 몇 D? 4D인가요? 네, 1 플러스 4D.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요. 절대값을 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 확실한 걸 가지고 기준을 좀 나눠서 푸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좀 그런 걸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니까요. 한 번 더 좀 잘 풀어보면서 좀 컴팩트하게 좀 풀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 컴팩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이렇게 간결하게 풀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유식한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알잖아. 유식하지. 그냥 원래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거야. 원래 유튜버들은 다 그래. 알지? 했어? 구독 눌렀어? 아직 검색 안 했어? 그 대수 수업 다 찍어놨거든. 혹시 좀 궁금하시면 네, 찾아봐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이었고요. 자, 30번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잡는지 좀 얘기했었죠? 30번은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끼리 잡고 21-A끼리 잡아서 푸는 문제야. 이 문제는 확실하게 좀 푸는 방법을 외워서 해라. 간혹 나온다.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또 좀 알려주고 싶은 게, 내신용 문제들은요, 그 난이도를 높이려면 선생님들이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거의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은 기출문제 다 뽑아서 냅니다. 기출문제 살짝 변형? 그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웬만한 기출문제만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해도 점수는 다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다 암기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나중에는 우리 학원 교재도 있지만 하여튼 자이스토리나 뭐 마더턴 같은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주구장창 파도 충분히 다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뭐 한 번 풀었다, 두 번 풀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진짜 좀 3번, 4번, 5번 좀 되게 몇 회독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진짜 딱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좀 딱딱딱 나와줘야 되는 정도까지는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좀 나중에라도 혹시나 뭐 꼭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되니까요. 좀 많이 반복해서 하면 된다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 31번, 32번은 뭐 그렇게 딱히 뭐 31번은 그냥 뭐 대입만 하면 확인
되는 문제였죠.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32번은 콤비네이션을 잘 모르는데요. 아니 뭐라도 되는데 어차피 뭐 계산해서 같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A2부터 A98까지 구하라는 말은 그냥 A2가 첫 번째 경우고 A98이 마지막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 경우를 말할 때. 그럼 이게 그냥 전체 경우를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백시사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 4개 고르는 거랑. 여러분들 왜 백시사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숫자를 뽑아라 그러면 전체 n개 중에 4개 뽑으면 끝나거든요. 이거 알아요? 순열에서 그렇게 배웠나요? 순열 조합에서? 숫자 4개 뽑았어. 뭐 예를 들어 3, 4, 5, 6 뽑았대. 그럼 그거 갖고 막 내가 막 바꿔?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뽑아 놓으면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고 얘가 6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 그게 우리가 조합에서 배웠던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지금 확통하고 있는 아직 안 하나? 3학년 때에서 아직 안 하는 건가? 그래. 하여튼 확통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네, 수열의 합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귀납법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좀 중요한 것들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귀납법은 n과 n 플러스 1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식을 의미한다.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그래서 n번째와 n 플러스 1의 관계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풀으라 했고 그 다음에 점화식 중에 하나 좀 암기를 해야 될 게 이게 있었죠? 개차수열, 그죠? 개차수열하고 개차수열이라는 거는 an 플러스 1을 an에다가 어떤 fn, bn이라고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an을 어떻게 찾는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로 찾는다. 자, 이거 좀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더불어서 곱하는 형태가 있었죠? 이렇게 곱하는 형태 얘는 어떻게 풀었죠? 그냥 n에다가 1부터 해가지고 n-1까지 그치? 대입을 해가지고 곱해주면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자, 이 꼴을 어떻게 잡냐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혹시나 진짜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일일이 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 얘의 핵심은 뭐였냐면 P를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등비 수열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이 통째로 하나의 항으로 보고요. 통째로 하나의 항으로 보고 이 항을 P를 곱해서 만들었구나. 에 따라서 an 빼기 알파는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P인 일반항을 이렇게 갖는구나 라고 좀 외우다시피 해도 되는데요. 그럼 알파는 어떻게 찾나요? 알파는 그냥 다시 전개해서 찾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3의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를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3의 an 빼기 알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전개 다시 하는 거야. an 플러스 1은 3의 an의 마이너스의 2알파다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서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일반항을 잡으면 된다. 여기까지 좀 외우라 했죠. 네, 외워주시고요. 자, 귀납적 정의에서 기본 문제에서 볼만한 문제가 뭐가 있냐 얘기해 줄 만한 게요.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 이거 거꾸로 유추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요즘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단골로 나오는 약간 트렌드가 좀 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유추를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추해가는 문제가 있고요. 거꾸로 유추해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그치? 그래서 가운데 어떤 항을 딱 주고요. 처음을 찾아봐라. 이렇게 반대로 찾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 이걸 뭘 엄청나게 알아야 뭐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이 규칙들을 잘 찾아가면서 풀 줄 아냐? 그걸 누가 더 빨리 찾냐?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또 그렇다고 연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자기만의 좀 빠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홀수면 3을 더하고 짝수는 2를 나누래. 그럼 반대로 2를 곱하거나 3을 더했겠죠? 뺐겠죠? 그러니까 얘는 2였겠지? 근데 이미 벌써 규칙을 이해했으면은 얘는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 왜? 짝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2로 나누라 했거든. 지금 여기 보면 그치? 그럼 3을 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이게 네 번째고. 그럼 얘를 또 이렇게 갈라. 세 번째 20하고 얘를 얼마겠어? 7이었겠죠? 여기까지 또 무방하네. 짝수였으니까 2 나눴고 홀수였으니까 3 더했고 또 얘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는 40이었을 거고 얘는 17이었겠죠. 얘도 괜찮아. A1 가면 얘는 80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7이었겠죠. 됐고 여기는 34였을 거고 여기는 20이었을까? 14였을까? 근데 또 얘도 안 되죠. 안 돼. 짝수니까 3을 더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규칙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또 문제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첫째 항이 뭐다? 짝수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잘 신경 쓰면서 찾아줘야 돼.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더 잘할걸? 하여튼 14. 얘는 4인가? 그럼 얘도 안 되죠 그냥? 3 빼는 거니까 안 되고 짝수였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하다 보면 또 규칙 정확하게 28 됐고 여기는 11. 근데 다 되긴 하지만 우리는 짝수 찾는 거니까 또 안 돼. 이렇게 됐네. 끝난 거 아닌가? 맞죠? 이거 3개 더하면 답인 것 같아. 네, 이렇게 거꾸로 가는 문제가요. 되게 자주 나오니까요. 네, 좀 신경 써서 연습하시고요. 10번, 11번 유형은 어떻게 풀으라고? SN과 AN의 관계를 꼭 써야 되고 자 거기서 조심할 포인트는 하나 뭐였다? N은 몇부터? 2부터였다. 네,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가기 전에 했었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거를 가지고 다음 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경우의 수 개념으로 그 전 거까지 오는 거죠. 그지? 한 단계 전, 두 단계 전 이 애들을 더해서 만드는 거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13번 하노이 탑. 하노이 탑 문제는 그냥 n개와 n 플러스 1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막대들을 옮겨가는 건데 여기에 n개가 있고 한 개가 더 추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옮겨가는 방법 자체가 an이야. 근데 우리는 옮겨가는 방법 자체가 an이라고. 근데 이 판 위에 문제 규칙이 뭐냐면 그 큰 거 위에 작은 것을 놔야 되니까요. 밑에 깔려있는 이 한 개를 옮기려면 n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n개를 먼저 옮긴 다음에 이 한 개를 일로 옮긴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N이 몇 번? 2번. 그 다음에 큰 거 1번. 이렇게 경우의 수로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였죠. 네. 뭐 일반항 구하라고 하진 않았고요. 네. 어떻게 궁금해서 다 네이버 검색해봤지 얘들아. 하노이 탑. 그치? 그랬잖아. 그래서 얼마 걸린다고? 한 몇천억 걸린다고. 하노이 탑 13개인가 옮기는 거 맞지? 맞아.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 귀납법 얘기하기 전에요. 귀납법 증명하는 거 얘기하기 전에 다 뒤에 블루 문제는 또 그렇게 엄청난 응용은 없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개념학의 문제들이 다 똑같고요. 근데 n번째랑 n 플러스를 가지고 관계를 찾는 걸 문제를 한번 봅시다.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구멍이 뚫린 나무판에 1점하고 2점이 적혀있는 깃발을 왼쪽부터 빈 구멍 없이 차례대로 꽂아 점수를 나타낸다. n점을 나타내는 방법 an인데요. 그러면 A10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대.
자, 뭔 말이야? 1점 또는 2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벌써 눈치채는 학생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A2는 어떻게 만들어? 1 또는 2만 딱 꽂으면 되잖아. 이거 두 가지 방법이네? 그러면 A3은 어떻게 만들어? 뭐 이렇게 세죠? 근데 그렇게 세는 게 아니고 이제 1점 또는 2점을 채우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애를 n 플러스 2라는 애를 an에서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얘를 채우려면 2점을 깃발을 세우면 되는 거고 얘를 채우려면 1점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는 그냥 an에다가 an 플러스 1 방법을 더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되는 겁니다. 그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자,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 앞에서부터 누적해서 더하는 거 있었죠? 뭐야, 그럼 이거 답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도 89 나왔었는데 이것도 89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25번 한번 해볼까요? 25번. 뭐 다 해본 학생은 26번도 한번 해보세요. 네, 둘 다 한번 해봅시다. n항하고 n 플러스 1.
25, 26 둘 다 해보세요. 네. (25번의) 답은 얼마 나와요? 얼마요? 43? 43 나오는데? 왜 43이지? 깔 거 뭐 6개 뭐 다 열심히 돌려보면 43개 나오나?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규칙성을 이해하시고 다음 거를 전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까? 자,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좀 어렵나요? 참고로 25번 문제는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1하고 an을 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알다시피 해봐서 알지. 이거 세 개 가지고 관계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어떻게 알려줘? n 플러스 2가 있잖아요. n 플러스 2. n이 있고 2가 있어. 이게 전체가 n 플러스 2야. 그러면 이 두 칸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잖아요. 그 모양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요렇게 한 박스 하나랑
그 다음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방법 하나 아닌가? 두 개를 채울 수 있는 거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요 an 플러스 1에서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막는 이게 n 플러스 1이지? 이게 n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이걸로 절대 못 오잖아. 그럼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an 가지 방법을 하고 곱하기를 했다는 방법이야. 경우의 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래 이런 문제랑 똑같아. 봐봐.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 계단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2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 거였지?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이었잖아. 근데 한 계단을 올라갈 때 왼발을 먼저 딛냐 오른발을 먼저 딛냐 방법이 있었어? 없었지. 그럼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곱하기 몇 했겠어? 2 했겠지. 그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n을 채워놓고 두 개를 채울 때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란 말이야.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2an이란 얘기거든? 곱하기 두 가지 방법이다. 근데 얘는 왜? 얘는 이게 여기서 n 플러스 1로 떨어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n개로 채우면 안 되고요. n 플러스 2개를 채운 다음에 긴 막대를 하나 채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따라서 an 플러스 2는 2의 an에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좀 경우의 수 개념이 들어갔는데요. 네. 은근히 또 쉽지 않죠? 그냥 귀납적 정의 뭐 1부터 넣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지? 그게 아니네 또. 그리고 26번도 그냥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은 아니까 뭐 또 이걸 거창하게 뭐 고민할 건 없는데 이게 문제 조건이 어디서 추가가 되냐면요. 이웃한 막대로만 옮길 수 있대. 아까는 그냥 어떤 막대로 가도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이거는 특별히 이웃한 막대로만 가야 된다고 써 있거든. 그러니까요. 자, 이 막대가요. 또 전체 우리가 n하고 n 플러스 1의 관계를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가 있고 n개가 있어. 자, 이걸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야. 응? 왜? an의 방법을 써먹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옮겨갑시다. 근데 한 가지 막대만 갈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이 n개부터 먼저 옮겨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 하나가 남았어. 그럼 이 하나 갈 데 있니? 잘 생각해봐. 이 밑에 제일 큰 하나가 갈 수 있어? 아까는 갈 수 있었지. 아까는 그냥 이렇게 가세요 했잖아. 근데 이거는 이웃한 막대로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를 지금 옮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옮겨야 돼. 이웃한 막대로.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옮긴 다음에 다시 일로 옮겨줘야 돼. 왜? 누가 와야 되니까? 얘가 와야 되니까. 한 판이. 제일 큰 한 판이 와줘야 돼. 맞지? 그러지 않니? 그럼 얘가 한 번 갔고 두 번 갔어. 그리고 얘가 한 번 왔어. 자, 그러면 끝이야 또?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A에서 C로 옮기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미안. 다시. 아니야. 다시. 미안. 아니야. 규칙을 잘못 봤어. 미안해. 자, 이거 아닙니다. 자, 규칙을 다시 볼게요. AN이라는 게요. 지금 A에서 C로 옮겨야 돼. 응? 자, 규칙이 A에서 C로 옮기는 걸로 AN으로 잡은 거래. 그러니까 이 도중에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우리가 세는 게 아니야. 그냥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통째로 AN으로 잡았대. 지금 규칙을 내가 잘못 봤어. 맞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아까처럼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자, 그러면 아까 원리는 똑같아. 위에 몇 개 있어? n개 있지? 그게 A에서 C로 옮겨가. 옮겨가는 방법은 뭐다? 일단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막 옮겼겠지? 그지? 어떻게 막 옮겼을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일단 AN 방법이 생겼어. AC로 가는 방법이. 맞지? 그럼 여기 n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한 판 어떻게 돼? 한번 옮기고. 그치? 이건 n이 아니니까 그냥 한 가지 방법이야. 그치? 그럼 이거 일단 옮겨갔지?
갔잖아. 그러면 얘가 다시 갈 수 있어? 못 가지. 그럼 일단 얘가 어떻게 와야 돼? 다시 한 번 더 와야 돼. 아직 여기 살아있잖아. 여기 밑에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일로 가면 안 되거든? 그리고 AN이라는 거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막 세는 게 아닙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얘를 다시 옮겨. 그럼 플러스 1 방법 한 번 더 들어와. 그 다음에 옮겨간 거 다시 옮겨. 그래서 몇 개? 3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3의 AN에 플러스 2여야 되지 않나? 경우의 수 개념으로. 자, 규칙이요. A에서 C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만 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중간 방법을 하면 안 되겠네. 잘못 얘기를 했어요. 네. 어때, 알겠죠? 그래요. 재밌죠? 그래, 좀 쉬었다가.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한 10분 만에 마무리하고.